노인과 진상 손님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배가 뭔 상관이야. 내가 말을 곱게 하든 못같이 하든. 이봐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당신 어머니보다 연세가 더 있으신 여사님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시면 안 되죠. 여사님 나오면 사과하세요. 싫어, 이 노인네야. 나한테 충고하기 전에 집에 가서 좀 씻어라. 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나한테 냄새가 나는 건 미안해요. 폐지 줍느라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 거니 이해해주세요. 그래도 여사님께는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래? 이제 보니까 저 할망구랑 할배랑 사귀는 사이야? 그래서 할망구한테 점수 따려고 이러는 거지? 아주 가관들이네. 다 늙어서 뭐하는 짓들인지 추접스럽다 이 할배야. 그 말을 듣자 흥분한 저는 박스 뭉치를 진상녀에게 집어던졌습니다. 물론 바닥을 향해 던져서 다치지 않았죠. 이봐요. 아무리 손님이어도 그렇지 무슨 말을 그렇게 험악하게 해요. 뭐야 이 할머니. 지금 손님한테 박스를 집어 던진 거야? 야, 이 할머니 배짱 있네. 그런데 여긴 손님에게 이런 행동을 해도 아무렇지 않나봐. 당장 사장 불러. 네? 이봐요. 손님, 해도 너무하잖아요. 지금 분란을 일으킨 건 손님이라고요. 시끄럽고 사장 불러. 그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저는 화가 솟구쳐 미칠 것 같았지만 이성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 편의점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쭉 지켜보던 폐지 노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진상녀에게 삿대질을 시작했답니다. 이봐, 젊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왜 이 모양이야, 어?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더라도 존중은 해줘야 할 것 아니야, 어? 뭐야 이 꼰대. 말하는 것 좀 봐. 야 이 할배야. 존중을 받으려면 그만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꼴랑 폐지 주어서 먹고 사는 주제에 누굴 나무라고 하는 거야. 실패한 인생아. 정말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폐지 노인의 팔을 붙잡고 그만 참으라고 말렸습니다. 이윽고 사장님이 구세주처럼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계속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만 나가주시죠. 영업방해? 누가 방해를 했다고 신고를 해요? 신고는 내가 해야 된다고. 진짜 더러워서는 못 있겠네. 오늘은 그냥 가지만 다음에도 손님을 막대하면 소비자센터에 고발할 거예요. 결국 사장님이 나서는 바람에 진상녀는 편의점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저 진상을 왜 신고하지 않느냐고 볼멘 소리를 했는데 신고해봐야 아무런 소득도 없는 데다가 편의점 이미지를 생각해 참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어디를 가나 진상 하나쯤은 있으니 이해하고 넘어가라고만 했네요. 결국 기분이 몹시 상한 채 편의점에서 퇴근을 했고 쿵쿵 뛰는 심장을 안정시키려고 공원에서 잠시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데다가 머리까지 어지러워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약을 먹으며 진상녀를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편의점을 찾아와 부리는 진상은 멈출 줄을 몰랐답니다. 이에 편의점을 그만둘까 하는 고민을 매일 하며 마음 정리를 조금씩 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 계속 참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서 오랜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 스트레스와 합병은 다른 일로 순식간에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막내 아들 놈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말했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진상녀의 얼굴은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고 예비 며느리를 볼 생각에 들뜨게 되었죠. 며칠 뒤 예비 며느리가 오기로 한 날이 다가왔네요. 다행히 제가 편의점에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편의점에 출근했고 제 할 일을 하며 콧노래를 불렀죠.
하지만 저의 행복을 깨는 진상녀가 또 행차했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좋은 일 있나봐요? 모처럼 존댓말을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아, 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담배 드릴까요? 아니요, 오늘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날이라 콜라 한 캔 사갈게요. 손님도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맞아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떴는지 진상녀는 아주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콜라를 계산하고 뚜껑을 따렸는데 잘 안된다면서 저더러 대신 따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콜라 뚜껑을 땄는데 콜라가 분수처럼 튀어오르며 진상녀의 옷을 더럽혔습니다. 이게 뭐야? 젠장아. 오늘 기분 좋게 가려고 했더니 기어이 사고를 치네. 야이 할망구야, 일부러 그랬지? 아니에요 손님.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일단 제가 휴지로 닦아드릴게요. 됐어.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할망구 한 달 월급으로도 못 살 만큼 비싼 옷이라고. 기분 잡쳤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 아우 열받아. 정말 죄송해요 손님. 제가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됐네요 편순이 할머니.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가는 줄 알아요. 다음에 또 이런 무식한 행동을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진상녀는 실컷 화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말이죠. 그 진상녀 얼굴만 봐도 손발이 떨리고 미칠 것 같으니 제가 간두기로 마음먹었네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결정했답니다. 그렇게 퇴근 시간이 다가왔고 무거운 걸음으로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감을 보겠다고 모든 자식들이 먼저 제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 저는 몸만 가면 되어서 참 다행이었죠. 지금 기분으로 음식을 한다면 간을 맞출 자신도 없었고 진상녀 얼굴이 생각나 모든 걸 망쳐버릴 것 같았네요. 그래도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표정 관리를 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들 사는 게 재밌는지 표정들이 환하더라고요. 잠시 안부 인사를 나누고 각자 예비 며느리 맞을 준비를 계속했고 30분이 지나자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많은 음식들을 차렸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막내 아들과 며느리감이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이 문을 열어주며 환대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오세요.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막내야, 드디어 장가가는 거냐? 큰형도 참 우리 자기 부끄럽게 뭐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알았다 이 녀석아, 얼른 들어와. 엄마랑 우리 남매들 다 기다리고 있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막내 아들과 손을 잡고 들어오는 예비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참하고 선한 인상을 가진 것처럼 보였답니다. 기분이 좋아지지 않은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어서오라고 인사를 했네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큰 상을 둘러앉게 되었고 환영하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도 며느리감은 조신한 말투에 행동거지가 바른 사람 같았답니다. 조금 전 편의점에서 만났던 진상녀와는 차원이 달라 보였죠. 저희는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재밌는 말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 앉은 예비 며느리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저기 아가씨, 미안한데 머리카락 좀 뒤로 넘기면 안 될까요? 너무 멀리 앉아서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말이야. 예쁜 얼굴 좀 제대로 보여줘요. 네 어머님. 그리고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는데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손님, 여기를 어떻게... 막내 네가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이 진상 손님이었냐? 무슨 말이야 엄마? 진상 손님이라니? 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가 말해봐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나랑 장난해요?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가 아닌 건 아가씨도 잘 알잖아요. 내가 일하는 편의점에 와서 매일같이 진상과 난동을 부린 걸 까먹었어요? 오늘도 콜라 뚜껑을 대신 따주다가 옷에 튀었다고 쌍소리를 했잖아요. 어머님,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이네요. 제가 그런 막대먹은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이게 진짜 어디서 모르세요, 어? 니년이 편의점에서 술 처먹고 네가 피우는 담배 외우지 못해 치매 노인이라는 소리까지 했잖아. 게다가 나한테 라면물 받아오라고 시키기까지 했지, 응? 얼마 전에는 폐지 줍는 어른한테 막말까지 했잖아. 그것 말고도 너에 대해 말하려면 끝이 없다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맞아요, 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자기는 술을 못 마신다고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자기야? 나는 술, 담배를 안 하지. 그런데 어머님이 단단히 오해를 하셨나봐. 편의점에서 일하신다더니 거기서 만난 진상하고 나랑 닮은 모양이야. 계속해서 발뺌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력이 떨어져도 제 오장육부를 꼬이게 만들고 신경 안정제까지 먹게 만든 장본인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전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자백하고 인정하지는 못할 망정 날 바보로 만들려고? 그런데 어떡하지? 네가 진상짓을 할 때마다 내가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찍어놨어. 저는 비밀번호를 풀고 큰아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열어보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사진을 보고 예비 며느리 얼굴을 비교하더니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폐지 노인과 다투는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밥상 위에 그 영상을 올려두자 자식들이 모두 경악했고 예비 며느리이자 진상녀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래도 발뺌할 거야?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잠을 못 자서 정신끝까지 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너 같은 년을 며느리로 들이느니 내 아들을 총각 귀신으로 만드는 게 낫겠다. 막내 아들은 영상을 한참 보더니 벙찐 얼굴로 이게 예비 며느리와 동일 인물인지 계속 물었습니다. 진상녀는 체념했는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우리 편의점 진상녀가 맞았다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서 정신이 온전치 못했어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진상녀는 우울증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우울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본성이 그런 걸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그리고 내가 알고 폐지 노인이 알고 편의점 사장이 안다고. 그따위 인성을 가진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당장 꺼져. 엄마 잠깐만. 우리 자기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게 다 우울증 때문이라잖아.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잖아.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고. 막내 놈은 여시 같은 진상녀에게 홀려서 편을 들더군요. 하지만 나머지 자식들 모두 제 편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상황 파악이 된 진상녀가 다급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말씀대로 우울증은 거짓말이에요. 100번 1000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어머님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 결혼을 하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부하가 치민 저는 밥상을 엎어버렸고 당장 제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 이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러니 제발 지난 일을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요. 뻔뻔하게 짝이 없는 데다가 착한 척 연기하는 걸 보니 더 화가 치솟았습니다. 눈에는 눈, 진상에게는 진상으로 대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죽은 남편이 쓰던 잿더리를 찾아서 그냥 주둥아리에 꽂아버렸습니다. 옛다 이년아, 네가 피우는 담배를 못 애운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지.
내가 제대로 못 외운 잘못으로 이 잿더리 가지고 꺼져. 너랑 딱 어울리는 선물 가지고 꺼지란 말이야. 진상녀는 곧장 입에서 잿더리를 빼더니 눈물로 사과를 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오빠랑 못 헤어져요. 진짜 사랑한다고요. 애절하게 비는데 참 웃겼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도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저와 자식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나가라고 떠밀어도 나가지 않자 막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알겠어. 이제 그만해. 나도 이런 여자랑 결혼 안 해. 여태껏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면을 쓴 거였어. 감히 우리 엄마한테 몹쓸 짓을 여러 번이나 해? 야,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오빠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헤어지자고 말하지 마. 나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자 막내 아들이 여자친구의 따귀를 날리고 얼굴에 침까지 뱉었습니다. 더러운 기집애. 너 같은 애랑 사귀었다는 게 부끄럽다. 내 엄마한테 이따위 막대 먹은 짓을 해? 가증스러워. 오빠. 당장 꺼지라고. 진상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는데 치마가 쭉 하고 찢어졌답니다. 어머, 이걸 어떡해? 오빠, 나갈 테니까 나 갈아입을 바지 좀 가져다 줄래?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어이가 없어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가지가지한다 너런 여자. 나중에 누가 데려갈지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이윽고 방에서 옷을 갈아입은 진상녀를 봤는데 폭소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마스카라가 다 번져서 팬더눈이 된 데다 블라우스에 추리닝 바지를 입은 모습이 코믹하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제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손가락짓을 하며 욕을 퍼부었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상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연신 한숨을 쉬며 저에게 존대하며 사과했습니다.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제가 어쩌다 저런 애를 만나가지고 면목 없어요. 괜찮다. 네가 알고 만난 것도 아니고 속고 만난 거잖아.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다행이지. 너 다시는 저 여자 만나면 안 된다? 당연하죠. 제가 미쳤다고 저 여자를 다시 만나겠어요? 엄마한테 한 짓을 두 눈으로 다 봤는데도 그런데도 만나면은 제가 사람 자식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진상녀와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편의점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진상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도 쪽팔린 줄 알았는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며칠 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출입문을 지켜봤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길을 완전히 끄는 모양이었죠. 그래서 전 그만두려고 했던 편의점을 계속 다니기로 마음을 고쳐먹었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제가 편의점에서 일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저에게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편의점을 직접 차리기로 말이죠. 물론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망설이고 있는데 자식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막내 아들은 이별의 아픔을 느끼기는커녕 곧장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보고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서 다들 마음씨가 곱다고 칭찬이 자자한 여자를 만났다고 저에게 자랑을 했답니다. 이렇게 제가 진상손님과 엮였던 악연일기는 끝이 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거짓골로 나간 이후로 한 번도 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만약 눈에 띄더라도 무섭거나 두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여자를 잘못 만나긴 했지만 그 덕에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줘서
속이 시원하기도 하네요. 청취자분들 중 자영업자들도 계시겠죠? 진상 때문에 골머리 썩을 일이 많으실 텐데 힘내세요. 그리고 저와 같이 바보처럼 참지 마시고 정당하게 할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